네,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선발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송, 골키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브라이마 코나테, 버질 반다이크, 앤드루 로버슨, 파비뉴 핸더슨, 티아고, 디아스 살라마네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코나테랑 마팁 이 자리는 항상 뭐 상대 선수에 따라서 로테이션이 돌아가던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상 뭐 리버풀이 풀주전을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토트넘도 마찬가지로 뭐 부상자가 좀 있긴 합니다만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베스트 11을 오늘 경기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양 팀 모두 3점이 좀 절실한 상황인데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경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 전반전 0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예상한 대로 리버풀이 좀 더 점유를 하고 토트넘은 내려앉은 상태로 리버풀의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위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그동안 리버풀이 최근에 상대해왔던 이런 팀들이 하는 것처럼 윙백마저도 사이드로 깊게 내려와가지고 5-4-1 형태로 수비 라인을 구축을 해서 단단하게 이 버스를 세우니까 리버풀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토트넘이 열심히 역습을 때려보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런 역습 퀄리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아쉽다라는 느낌도 또 들어요. 뭐 클루셉스키의 이런 타이밍을 뺏는 드리블이라든지 해리케인의 이런 패스에 대한 정확도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부정확한 편이고 오늘 경기에서는 그리고 일단 손흥민 선수마저도 오늘 경기에서는 윙 미드필더처럼 내려와가지고 이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혹은 돌아뛰는 핸더슨 이런 선수들을 계속해서 마킹을 하느라고 좀 밑으로 많이 내려와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케인 말고는 다 내려와서 경기를 하고 있어서 그 속도를 살리는 역습도 조금은 불완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리버풀 선수들이 뭐 의도적으로 좀 역습을 끊는 영리한 파울이라든지 혹은 그런 태클 저지 플레이를 한다던가 혹은 뭐 그냥 성공이 된다던가 수비가 또 이제 반다이크, 코나테 이런 선수들 또 빠른 선수들이고 아놀드도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이런 움직임들을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뒷공간 뛰어 들어가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공간 커버 이런 것들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잘 안 풀린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수비는 괜찮았으나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토트넘이 계속해서 두 줄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운 공격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일단은 지금 토트넘이 내려앉고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파비뉴라든지 티아고 같은 뒤에서 자유롭게 냅두면은 좀 더 앞쪽으로 양질의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 부분적으로 압박을 넣어서 그 선수들이 좀 편하게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 토트넘이 하고 있고 리버풀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용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토트넘의 이 3백 그리고 윙백들이 이 리버풀의 공격수 3톱을 굉장히 잘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레스터전에서 보여주었듯이 정말 데이마크에 있어서는 물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예요. 데이마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또 벤 데이비스도 지난 전반기에 살라를 지원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을 정도로 어느 정도 살라에 대한 연구가 잘 되어 있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나름 뭐 괜찮은 수비를 양쪽의 스토퍼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이것들을 또 뚫어내는 데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위르겐 클롭 감독 그리고 안토니오 콩테 감독 이 감독 세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물급의 감독들인데 또 이 거물급 감독들의 또 전략 싸움이 돋보인 또 전반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양 팀 모두 이제 또 불안한 모습을 또 노출했죠.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볼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뭐 미스가 있다든지 혹은 리버풀의 역습에 대해서
역시 뭐 리버풀 선수들이 워낙 역습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슈팅을 허용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특히 세트피스에서 반다이크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토트넘이 전반전에 좀 못한 부분이겠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역시 뭐 토트넘의 역습 이런 것들, 그리고 토트넘이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넓게 벌려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윙백들이 윙백들이 자유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향 전환 패스가 들어갔을 때 너무 편안하게 에메르슨 로얄이라든지 뭐 라이언 세세뇽이 공을 잡을 수 있고, 또 툭툭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크로스까지 올릴 수 있는 장면이 여럿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리버풀 입장에서는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고, 또 이제 기습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뭐 벤탄쿠르는 그렇다 치더라도 호이비에르가 또 한 차례 위협적인 중거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간헐적으로 이 미드필더들이 올라와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리버풀은 견제를 해야겠죠. 특히 비아레알전에서도 이제 뭐 카프에라든지 또 이 코클랭 이런 선수들이 기습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했을 때 좀 실점을 내주는 등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수비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 팀 모두가 좀 잘한 점과 못한 점이 극명하게 나왔던 경기였고, 후반전으로 가면은 교체 카드 싸움이 또 될 수도 있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지금 넣어줄 수 있는 교체 카드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상 선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다빈손 산체스가 있고, 또 이제 뭐 베르바인, 루카스 모우라 이런 선수들, 해리 윙크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 외에는 다 이제 유스 선수들로 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카드, 그러니까 뭐 모우라라든지 베르바인이라든지 조금 지금 오늘 경기 선발로 나온 선수들 중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선수들이 있고, 또 이제 뭐 다빈손 산체스나 해리 윙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가 있죠. 그리고 리버풀은 뭐 피르미노 말고는 다 풀핏이기 때문에 교체 카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쉬운 거는 피르미노가 토트넘 킬러, 토트넘의 유독 강한 선수였다라는 점이 좀 아쉽겠죠. 그래서 후반전 또 이제 피드백을 양팀 감독이 제대로 했겠죠. 또 클롭 감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 경기에서 이 하프타임에 매직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후반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네. 이거는 리버풀이 너무 간격을 너무 많이 벌렸네요. 양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었고, 토트넘이 결국에는 잘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토트넘이 선제 득점을 했습니다. 들어갑니다. 루이스 디아스. 네, 약간 굴절이 있었나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리버풀이 좀 많이 슈팅 기회를 가져갔었고, 그거를 이제 망설이지 않으면서 루이스 디아스의 과감한 또 선택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굴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리스가 가만히 있었던 거 보면은. 네,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였죠.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는 1대1로 양팀이 비기면서 글쎄요.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좀 사실 서로 좀 모든 걸 잃는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왔죠. 그 과정에서 사실 리버풀 선수들이 물론 이제 약간 세트피스 이후라서 좀 이 위치가 잘 정돈되어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세세뇽이랑 매치업을 로버슨이 했는데 로버슨이 그 자리에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무리를 했던 상황이었다고 리버풀은 볼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좀 이 수비와 중원의 간격이
벌어져 있었어요. 후반전 시작하면서부터 살짝 좀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결국에 그 부분에서 좀 사고가 나면서 리버풀이 실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윌겐 클롭 감독이 조타와 치미카스를 넣어서 좀 지쳐있는 로버슨 그리고 공격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핸더슨까지 빼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박스 안의 숫자를 늘렸고 뭐 그거 덕분에 또 디아즈의 골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시선을 분산을 시키면서 디아스가 득점을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1대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리버풀이 후반전 시작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려고 라인을 더 올린 감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토트넘이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실점이 나왔고 토트넘이 그 이후로 사실 좀 더 잠글 수 있었는데 무리를 하다가 좀 실점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그게 좀 불운이 겹치면서 들어간 득점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디아스의 골이 나왔었고 여러 가지 또 변화를 계속 주었지만 결국에는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리버풀은 확실히 선수들이 많이 지친 모습도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쪽이 모두 겹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득점은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일단 비겼습니다. 우승 경쟁을 하는 리버풀, 챔스 경쟁을 하는 토트넘 양쪽에게 사실은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네 우승해 3점 가져. 그래 너네 챔스가 3점 가져.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사실 프로 경기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긴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골득실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한 경기 더 한 상황에서 다시 리그 1위가 되긴 했습니다만 맨시티가 이제 많이 쫓아왔어요. 골득실 같은 경우에도 뭐 제주스가 4골 내리 받고 하면서 한 2개밖에 안 날 거예요. 골득실 차가.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이 다시 뭐 1위로 올라섰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이 4위인 상황에서 한 경기 더한 상태로 승점 1점 밀린 상태죠. 그래서 여기가 또 이제 접전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아스날이 오늘 이제 리즈와 경기를 할 텐데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도 북런던 더비가 또 치열해질 수 있겠죠. 뉴캐슬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뉴캐슬전을 만약에 맨시티가 이긴다 면은 뭐 저는 이제 우승은 물 건너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이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좀 충격이 있을 시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아마 뉴캐슬전이 제일 좀 취약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모르죠. 또 뉴캐슬이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서 비긴 상황에서 사실 리버풀이 좀 이제 많이 불리해졌다라고 봐야죠. 리그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머지 결승전 간 건 또 이제 결승이니까 두고 봐야겠지만 그리고 뭐 좀 선수들이 이제 많이 지쳤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만큼 사실 3월부터는 거의 뭐 쉬는 시간 없이 매일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렀고요. 그러면서 사실 중간에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기껏 해봐야 뭐 와포드전, 4월 초에 있었던 와포드전이랑 저번에 있었던 뉴캐슬전 이외에는 사실 좀 상대가 상대인지라 적극적인 로테이션을 돌릴 수 없던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전을 내세웠고 또 그 사이사이에 부상도 좀 있었죠. 사실 치미카스가 나와줬어야 할 타이밍에 또 공교롭게 좀 아파가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로버슨이 계속 뛰었고 또 최근에는 로버슨이 이제 또 퍼진 느낌이 있죠. 리버풀은 그래도 일단 혹시 모르니까 계속해서 다음 경기부터는 다시 연승 페이스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토트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니까 남은 3경기 다 이기자는 마음으로 뛰어야겠죠. 그렇게 시즌을 이제 마지막을 또 잘 장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프리뷰 리뷰 하고요. 다음 경기 5월 11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 원정 경기입니다. 새벽 4시에 있고요. 이날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영상 업로드는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바라고, 물론 프리뷰 리뷰는 당연히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프리뷰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군이었습니다. 안녕.